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 파고를 넘기고 나면 아마 우리 정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힌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나 정치의 사법화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이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 또 넘어서 법원, 헌재로 이어지는 사법기관의 여러 가지 이제 고소 고발이랄까 아니면 탄핵 심판이랄까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정치 스스로 무언가를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고를 넘으면 정치의 사법화를 해소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할지를 제가 제 양옆에 있는 두 정치인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전의 대변인께 드리죠.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지 간에 모두에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힘든 시기를 어쨌든 무언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이것이 여야가 함께 해야 되는 정치권의 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민주당의 줄탄핵, 그리고 예산안 정구, 특검 정구 이런 것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일은 맞습니다만 이것들로 인해서 이미 전국이 너무나 마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여당 측에서 잘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를 여야가 먼저 함께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고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는 민주당으로부터 더 극단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승복 메시지가 함께 나가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지금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함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전국을 구상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대국민 담화로서 지금까지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사죄하고 앞으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용우 의원님, 정치 복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치의 본령이 이제 대화 타협이죠. 근데 이제 대화 타협이 지금 상실된 마당에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우리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동의하고요. 정부 여당이 어쨌든 이 국가를 좀 이끌어나가는 책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정적으로 규정하고 엄청나게 부당한 수사들을 해와서 지금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또 계엄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다, 괴물이다 이런 방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야말로 대화의 상대, 대화의 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집권 기간 내내 반복됐다. 이런 것들이 정치의 사법화로 이제 규결된 어떤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소모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먼저 나서서 대화의 타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 현안이라든지 정치 과제들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승복 얘기하시고 하시는데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에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선고되면 승복하고 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제안해놓고 결과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니까 바로 뒤집어가지고 2심 법원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성을 국민들이 진정성을 갖고 보겠습니까? 타협점 찾다가 또 새로운 쟁점이 생겨버렸네요. 제가 왜 이 타협점 주제를 정했냐면 대선 패배자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했느냐라는 여론이 야당 지지자층 중심에는 꽤 있고 특히 너무 표적 수사이고 먼지떨이식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고
또 여당 지지층에서는 야당의 국회 탄핵 소추 권한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특정 부분에서는 좀 과도하게 행사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둘 모두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식의 정치 방식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들어봤습니다. 의미 있는 답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두 교수님께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견해인데 입법부와 사법부는 엄연히 이제 독립돼 있는 권력이 분립돼 있는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체계에서 나뉘어 있는 기관들이지만 입법부가 사법부에 기대는 모습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성우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최근에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데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정치인분들이 특별히 뭐 뇌물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면 거의 사법부에 가시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고소 고발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양측에서 난무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도 불분명해질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정치 행위보다는 사법작용, 재판이 정치 일정을 방해하고 또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상호 간에 좀 대화와 타협을 좀 하시면서 좀 자제도 하시고 상호 인정과 관용을 좀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민주주의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는 겁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는 결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정치 사법화 문제가 아니고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를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파괴된 정치를 복원하는데 사법부가 동원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사법부가 절대로 정치화가 됐다는 또는 정치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역사와 국민, 헌법만 바라보고 엄정한 결론을 내려야 우리 정치가 복원되고 그 후에 이 논의를 또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들이 많이 오간 것 같고요.